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한자 능력 검정시험 대비 강좌의 조선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말 속에서 몇 % 정도가 한자어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70%, 즉 10개 중에 7개가 한자어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에서 안녕, 인사, 이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모든 단어가 한자어인데요. 한자 급수 따서 나중에 취직할 때 도움돼야지, 이런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좀 더 잘 쓰고 나아가서 전통 문화도 보존해야겠다라는 그런 좋은 뜻까지 살려서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앞부분 말 중에서 한자, 한자어, 한문이 막 섞여서 사용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한자란 중국의 글자예요. 한자는 약 6만 자가 넘는 글자인데요. 그럼 왜 우리 글을 두고 한자를 썼을까요? 그렇죠.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빌려 쓴 거랍니다. 훈민정음 창제 후에도 계속 한자를 사용했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자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모양, 뜻, 소리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형, 의, 이렇게 표현도 해요. 예를 들어 한일이라는 글자, 여기서 옆으로 하나 긋는 요 모습은 모양이고요. 하나라는 것이 뜻, 일이 소리인 거죠. 자, 한자어라는 것은 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요 어라는 말이 단어고요. 한문은 한자로 된 문장을 뜻하게 됩니다. 선생님과 하는 수업은 한자 능력 검정시험 대비이니까 한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간간히 그 한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자어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멋진 한시나 한문 문장을 유창하게 쓸 수 있을 그날이 올 때까지 한번 열심히 배워볼게요. 자, 그렇다면 한자 능력 검정시험이 무엇인지 이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이란 한국어문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외국어평가원이 시행하는 한자 활용 능력 검정시험입니다. 한자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평생학습의 하나로 한자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 8급부터 1급까지 시험이 있고요. 8급이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그러면 8급의 출제 문항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배정한자가 50개, 쓰기 배정한자는 다행히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음과 뜻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필순, 쓰는 순서인데 이거는 2문제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하고는 이제 8급 처음 시작해 볼 건데요. 8급은 몇 자가 있다 그랬죠? 예, 50자 중에서 20자. 너무 많아요? 그래도 앞부분은 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20자를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 11글자, 요일 9글자로 돼 있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하나일, 두이, 석삼. 이거는 쉽죠?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모양이 바뀌는데 넉사, 다섯오, 여섯육, 일곱칠, 여덟팔, 아홉구, 열십. 그 다음에 좀 많이 복잡한 일만 만까지. 오늘은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요일, 즉 요일은 자연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자, 해일, 날일 이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달월, 불화, 물수, 나무목, 쇠금, 성김으로도 쓰이고요. 흑토, 해년, 외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에 관한 한자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일, 두이, 석삼은 가로로 한 줄, 두 줄, 세 줄만 그으면 되니까 다 하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넉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넉사. 뜻은 4개, 음은 4. 그 다음에 여기 큰 입구 몸이라고 나온 게 갑자기 뭔가 이건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부수에 대한 개념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총 5획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요 필순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 기역 부분에 해당하는 걸 한 번에 쓰셔야 돼요. 둘, 셋, 넷, 총 5획.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자, 모양, 뜻, 소리. 한자의 3요소는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 그건 알 텐데요. 필순도 쓰는 순서, 요 개념도 알 텐데 아까 얼핏 나왔던 부수라는 게 조금 생소할 거예요. 부라는 것은 거느리다 라는 뜻이에요. 부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뜻을 거느리는 수, 머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뜻, 하나의 한자에서 그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 부수라는 것이고 총 214개가 있답니다. 한자 사전, 즉 자전이나 옥편도 요 부수 순서에 따라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4급부터 출제가 되지만 8급, 7급에 해당하는 한자들도 다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 5 글자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이 5개 있다. 여기 5라는 글자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요. 5, 5. 두이부의 총 4획입니다. 5인데 4획, 여기가 기역 부분을 한 번에 써야 돼요. 가로, 세로, 기역, 가로. 이렇게 해서 5, 5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부터 5까지 살펴봤는데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6부터 계속 공부할게요. 자, 여선 6이라는 글자입니다. 먹음직스러운 피자가 6조각 나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밑에 있는 8, 8이 부수가 되고요. 점 찍고 가로하고 왼쪽, 오른쪽 총 4획으로 써야 돼요. 이거는 여기가 위에 부분이 지붕이고 요 밑에는 기둥이에요. 이게 집의 모습이었다는 거를 잠깐 소개할게요. 집은 위, 아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6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6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7칠이에요. 이렇게 꽃갈모자 쓴 친구가 7명이나 있는데 백설공주와 7난쟁이 거기서 7인가요? 자, 7은 가로하고 니은 쓰면 돼요. 한일부, 아까 처음 나왔던 한일이 부수가 되고 니은을 한 번 했으니까 총 2획이 나와야 된답니다. 다음은 8, 8. 거미다리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리는 모두 8개, 8개입니다. 8, 8이라고 읽고요. 8 부분이 뜻, 8이 요렇게 생긴 게 모양. 한자의 3요소 다시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 자체가 부수가 되는 아주 기초 한자예요. 총 2획이 되고요. 사물이 2개로 나뉘어져서 서로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0부터 9까지 숫자 가운데서 둘로 나뉠 수 있는 제일 큰 수인 8을 뜻하는 한자랍니다. 자, 지금까지 또 5, 6, 7, 8까지 봤는데요. 이제 남은 숫자는 9하고 10하고 그 다음에 만이라는 글자를 볼게요. 자, 9, 9 등번호 9자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쓰면서 9, 9라고 읽는 한자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휘는 이 부분이 부수가 되고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새을이라는 게 부수입니다. 쓰는 순서 볼게요. 왼쪽으로 삐치는 이 부분 한 번에 쓰고 한 획을 써야 한다는 거 주의하세요. 여기 부분이요. 그래서 총 2획이 나와야 되고요. 이거는 손하고 구부린 팔의 모양이에요. 이거는 9이라는 뜻으로 그냥 빌려 썼답니다. 필순 주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음은 10, 10이에요. 오징어 다리 10개 거기서 나오는데요. 10, 10이라는 한자 십자가 표시로 아주 많이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한자죠. 10, 10이라고 읽고요. 그 자체가 부수가 되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총 2획이 나옵니다. 남쪽과 북쪽을 나타내는 이 부분과 동서를 나타내는 이 가로획이 합해진 모습인데요. 숫자 10을 뜻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와, 그 다음에는 10,000원. 이 친구 10,000원 받고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이거는 처음에는 저기 무서운 독을 가진 저 열대지방에 사는 독벌레죠. 전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음이 비슷해가지고 빌려 썼답니다. 모양이 여기 다리가 아주 많은 전갈의 모습이었는데
일만이라는 걸로 빌려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오늘 배운 한자 중에서 가장 복잡한 만큼 요 필순도 정말 복잡한데 요 앞부분, 네 부분 여기 초두머리라고 나왔는데 여기 필순 주의하세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까지 총 13획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이 만자, 만일이라는 용어 많이 쓰죠? 만일, 만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소풍 못 갈 거야. 뭐 이렇게 활용되니까 알아두세요. 자, 지금까지 숫자를 살펴보았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 다 세시죠? 거기서 오늘은 1과 10과 만을 배웠어요. 100과 1000은 다음에 7급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 숫자에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교재는 30쪽이고요. 다음 한자의 알맞은 음을 쓰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음이란 소리예요. 소리음. 즉 1번 가로 1번 보세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5에서 이렇게 한자가 섞여 들어가 있고 여기를 5월 이렇게 읽었죠. 즉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해서 답은 5가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쓰라는 문제 유형이 나올 거예요. 도금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6월 여기 여선 6인데 6을 쓰라는 얘기겠죠.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답은 6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3번. 우리 반 친구들은 뭐뭐뭐뭐 모여서 어제 본 만화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있는 모습인데요. 3355라고 읽죠. 자, 3355가 답이고요. 이거는 3명, 4명 이렇게 꼭 정확하게 3명, 5명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지어서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끼리끼리 모여있다라는 뜻의 말로 쓰인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에 변천 과정에 알맞은 한자를 쓰세요 라고 나왔어요. 변천 과정이란 한자는 바로 이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은 여기 이제 나올 답이 요즘 쓰는 모습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걸쳐서 변형이 됐어요. 막 몇만 년 전에 나온 글자니까요. 자, 처음에는 이 모습이었어요. 물건을 자르는 도구의 모양을 본뜬 글자였고요. 이렇게 생겼다가 약간 휘죠. 자, 무슨 글자였더라요? 7칠. 자, 맞았어요. 7칠이라는 글자였어요. 여기만 보면은 열십하고 헷갈리는데 이 끝부분을 약간 변형해서 도구, 칼날의 모습을 본뜬 한자랍니다. 두 번째, 손하고 구부린 팔의 모양을 본뜬 한자예요. 여기 끝부분이 여기 손인데요. 굽어진 팔. 자, 뭘까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아홉구라는 한자인데요. 자, 이걸 직접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어원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이 2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에요. 이제 필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기억획 이런 식으로 빨갛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아까도 어렵다고 했는데 요 1만 만이라는 한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세로로 꿰뚫는 한자는 마지막에 써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답은 11번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거예요. 숫자도 배웠고 이제는 요일인데요. 요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는 아주 우리랑 친숙한 자연에서 다 따왔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1이라는 한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일요일 할 때 1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보이면 날씨 좋다. 태양의 모습이죠. 태양의 모습, 뜨거운 태양의 모습을 본뜬 한자랍니다. 날일, 갑자기 왜 해일에서 날일이 됐냐면 해가 떴다가 지면 그게 바로 하루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요게 반복되는 현상을 보고서는 거기서 날, 하루라는 개념을 따왔답니다.
그 자체가 부수가 되는 한자고요. 자, 총 4획이 나오는데 여기는 필순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세로 기역 부분을 한 번에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쓰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두 번째, 달, 월요일인데요. 자, 이거는 아까 해의 모습이 1이었으면 이거는 달의 모습이에요. 해랑 쉽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 보름달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진 달을 본뜬 한자예요. 조각달. 달림이 자고 옥토끼도 찍고 있는 이 달림의 모습을 보고 달월이라는 한자가 나왔답니다. 보름달일 때보다 이렇게 반달이나 이렇게 약간 이질어진 달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보름달이 아닌 이 모습에서 따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역시 필수는 하나, 둘, 기역은 한 획에 쓰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여기, 친구들이 불장난을 하나요? 아니, 이렇게 불 옆에서 책을 보고, 아이, 따뜻해 하고 있는 불의 모습이에요. 요 불의 모습 그대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그대로 따온 이 한자가 바로 불화라는 한자예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자, 이제 화요일까지 했어요. 자, 불화라고 읽고요. 뜻은 불, 음은 화예요. 역시 불화 그 자체가 부수가 되는 기초 한자고요. 자,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요 점 부분을 먼저 써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점, 가운데 시옷처럼 생긴 이 부분. 즉, 하나, 둘, 셋, 넷. 총 4획이 나오는 한자. 다시 점점 가운데 부분. 요거 기억하세요. 자, 요일 7개 중에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수, 목, 금, 토 4개 남았죠? 자, 계속해서 수요일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은요, 이렇게 물의 모습 보이죠? 철철 흘러가는 여기 물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한자예요. 요 가운데 부분이 흘러가는 물이고, 양옆으로 새나가는 물들이고, 자, 필순을 역시 주의해서 쓰셔야 하는데요. 가운데 중심 물줄기를 내려 쓰시고요. 하나. 두 번째, 기역 부분에 여기 한 번에 쓰셔요.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삐치는 세 번째, 네 번째. 총 4획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역에 해당하는 이런 한 획을 이렇게 두 번에 쓰면은 총획수가 틀려버렸는데요. 여기를 하나에 쓴다는 거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목이라는 한자예요. 나무 살려 도끼를 가지고 쫓아오는 나무꾼을 피해서 나무가 도망가고 있는데요. 이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나무목이에요. 보이시나요? 여기 나무의 줄기고요. 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가지겠죠? 뿌리 부분인가요? 이렇게 해서 나무의 모습인데요. 나무목이라고 읽고요. 나무목이 부수가 되고 총 4획입니다. 가로, 세로, 왼쪽, 오른쪽 이런 순서로 쓰면은 목요일까지 끝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금요일 보죠. 와, 여기 황금으로 된 부처님도 보이고 금덩이도 보이고 금반지도 보이고 금도끼도 보여요. 자, 여기는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황금. 쇠금이라는 한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 김으로 쓰인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의 글자가 뜻도 2개, 음도 2개. 특이하죠? 알아두세요. 이 글자 자체가 부수가 되는 쇠금부에 속해 있고요. 쓰는 순서는 왼쪽, 오른쪽, 가로, 세로. 그다음에 점점 찍고 밑에 거 채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획이 나올 수 있도록 쓰셔야 됩니다. 자, 토요일 이 아저씨가 지금 땅에서 뭐 파고 있죠? 자, 흙을 파고 있죠? 자, 이 흙덩이의 모습, 봉긋하게 솟아오른 흙덩이의 모습을 얘가 본뜬 한자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거는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땅 속에 있는 거. 여기는 바로 이렇게 싹이 땅을 뚫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식물이에요, 식물. 자, 그래서 여기는 식물을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흙덩이를 뜻하는 글자랍니다. 흙토부고요. 총 3획, 가로, 세로, 가로.
이거는 필수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종합해보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자연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자연하면은 산 빼놓을 수 없겠죠. 산이라는 글자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 합해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합해서 1년이 되니까 1년에 해당하는 해년이라는 한자도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산자, 산봉우리 3개 있는 요 모습인데요. 여기는 땅을 뜻하고 가운데 봉우리가 3개 있는 요 모습입니다. 자, 필순의 원칙은 수와 같아요. 가운데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부분 쓰시고 내려 그으면 돼요. 매산이라고 읽는데요. 매라는 것은 산을 뜻한 우리 옛날 순고유어예요. 산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매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매산이 자체가 부수가 되고요. 총 3획. 니은 부분을 한 번 했으면 3획이 나오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활용한 자 보겠습니다. 산수. 아까 산산자에다가 수가 무슨 수였죠? 네, 물수. 그래서 산에 있는 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자연의 경치를 뜻해요. 산과 물. 예를 들어 산수와 자연의 경치를 뜻한다는 것. 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 화자 써가지고 자연의 경치라는 거 산수 기억하시고요. 자, 산불을 뜻하는 산화라는 한자어도 있어요. 산산자에 불화자, 산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까 요일 배우셨죠?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합해지면은 한 달이 되고요. 그 한 달, 1년이 되려면은 12개월이 합해지면은 365일이 되는데요. 이렇게 1년이 돌아가는 요 주기, 별을 심어서 수확하게 되는 요 주기를 뜻하는 한자가 해년. 몇 년, 몇 월, 며칠 할 때 해년이라는 한자예요. 자, 이거는 부수도 처음 나오는 글자 방패간이라는 부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총 6획이 나와야 돼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필순 한번 써볼게요. 필순이 조금 어려워요. 왼쪽, 가로,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볼게요. 왼쪽으로 쓰고 두 번째 가로, 그다음에 세로로 내려 긋고 마지막 가로 긋고 이렇게 꿰뚫는 마지막 획 6획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활용한 자가 계속 있는데요. 한자어. 국민연금이라는 표현에서 연금. 자, 연도 배웠고 금도 배웠죠. 해마다 지급되는 일정액의 돈이에요. 그거를 아까 쇠금, 쇠가 돈으로도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연금, 해마다 받게 되는 일정액의 돈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표현과 같이 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일에 관련된 한자를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연, 월, 일을 연습장에 써보세요. 다 쓸 수 있어요. 아, 이제 자랑스럽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거와 관련된 한자를 배워볼게요. 오늘 배울 한자를 거의 다 배웠거든요. 이제 문제도 한번 풀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력을 선생님이랑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데, 자, 처음에 여기는 달, 월이라는 한자예요. 자, 몇 월 달력 만들어 볼까요? 어린이날 들어있는 5월 달력 한번 해볼게요. 5오자 쓰면 5월입니다. 5월. 그 다음에 요 윗부분은 요일이 들어있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사이사이에 3개나 빠져 있어요. 자, 일요일 다음에 무슨 글자 들어가면 되죠? 달월. 여기 위에도 있었지만 요 달월이라는 게 월요일에도 쓰여요. 달의 모습을 본뜬 한자. 그 다음에 화. 그 다음 거는 뭐죠? 수. 물의 모습을 본뜬 수. 물 숫자 들어가면 되고 목요일 다음에는 쇠금이라는 한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윗부분이 이제 요일 정리됐고요. 1, 2, 3. 그 다음 한자 뭐죠? 한자로 쓰셔야 돼요. 네, 넉사 들어가면 맞습니다. 5, 6. 그 다음 아까 자르는 모습 본뜬 한자 7, 7, 7 쓰시면 되고요. 8, 9, 10까지 10숫자를 배웠는데 자 이제 10 다 넘어가는 숫자 한번 볼게요. 11에 해당하는 한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 맞아요. 10에 한일 쓰시면 10일.
12, 13, 14 쭉 가다가 20 나오고, 자, 21 다음에 22라는 한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2 쓰고, 10 쓰고, 2 쓰면 22 나옵니다. 23, 24, 25일 되고요. 30일까지 갔다가, 자, 31일은 그럼 또 어떻게 쓰면 돼요? 석삼, 열십, 날일. 자, 숫자 쓰는 법 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달력까지 완성했는데, 달력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한자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자세. 생활 속에서 숫자 한번 찾아보시고, 요일 찾아보시고, 재미있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교재 46쪽이고요. 다음 한자에 알맞은 음을 쓰세요. 음이란 소리라고 아까 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매주 무슨 요일 아침에는 가족들과 등뭐를 합니다. 자, 요 한자, 해일자, 날일자죠. 일요일 아침에는 가족들과 등산, 산이죠. 매산자, 산봉우리 3개를 본뜬 한자, 매산자입니다. 자, 2번 문제. 외가 뒷산에 묘목 여러 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 목자. 음만 쓰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도 쉬워요. 자, 3번. 내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이 글자 어려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계속 2번 보세요. 2번. 변천과정. 우와, 이거 어려워 하지 마시고, 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에 답이 나와요. 자, 쇠를 녹여 무기나 도구를 만들던 틀의 모양을 본뜬 글자. 쇠를 녹였고요. 거기서 쇠금자 쓰시면 돼요. 쇠금자. 두 번째, 초승달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초승달, 반달이나 초승달의 모양을 본떠서 달월 나오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보세요. 3번. 자, 이번엔 아까 소리 말고요. 이젠 뜻이에요. 뜻. 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뜻. 다음 한자에 알맞은 뜻을 쓰세요. 자, 요거의 뜻이 뭐였죠? 해년이니까 해라고 쓰면 돼요. 이게 해님의 해가 아니라 한 해, 두 해 그 나이를 뜻하는 해예요. 자, 두 번째. 요거는 불화라고 읽었으니까 뜻이 뭐죠? 불이 뜻이고 화는 소리, 음이에요. 자, 한자의 3요소 계속 나옵니다. 자, 3번. 토라고 읽는 요거의 뜻은 흙이었죠? 식물을 잘 성장시키는 그렇게 도움을 주는 흙덩이. 자, 이제 필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회계 쓰는 순서를 고르세요. 자,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랑 하나, 둘, 셋, 넷, 5번째라고 아까 했고요. 마지막 내려 꽂는 요 세로액은 마지막 6번째 쓰시니까 요 기억획 여기는 5번째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와 요일이라는 정말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초적인 한자를 배워봤어요. 8급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계속해서 8급을 2시간 더 할 거예요. 자, 오늘 세운 뜻. 자, 이제 한문급수 시험을 따봐야겠다. 자격증을 따봐야겠다. 또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첫 마음을 변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끝까지 공부하도록 해요. 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초지불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세운 뜻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시간까지 복습, 예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